오늘 재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수사 관련자들이 출석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쟁점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일단요 이거부터 좀 보죠. 이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 통화한 기록, 네. 이게 이제 공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세 차례 통화에서 최상병에 관한 언급은 전혀 안 했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네. 근데 최근 보도 보니까 이 이종섭 장관 외에도 대통령이 다른 군 관계자들하고 연락을 한 맞아요. 내용, 그리고 이제 다른 관계자들끼리 또 연락한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보도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 보도가 가리키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 대표적인 게 엊그저께 보도된 내용인데요.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럼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고 장관의 법무참모한테 전화를 해요. 국방부 법무관리관. 예. 예. 그다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다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요. 예. 하루에 그것도 연속되게 주르르 이렇게 전화가 갑니다. 예.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경북경찰청에 관련된 자료가 이첩된 직후이자 예. 그 이첩된 것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막 회의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시간대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최혜병 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대통령은 안보 관련된 얘기를 장관에 할 수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설명을 그러나 하는데. 이 전화를 비롯해서 장관과의 통화를 했던 그 무렵에 일어난 일들은 사건 기록을 회수하려고 했던 거고 실제 회수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죠. 시간대에 비춰보면 실제 일어난 일들은. 그 전화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예.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면 장관이 한 일은 뭐고 예. 국방비서관이 한 일은 뭐고 예. 법무관리관이 한 일은 뭐고 보면은 다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주당은 지금 추정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추정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통화를 받은 사람들이 움직인 걸 바로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에 대한 통화에 대해서 내용은 말할 수는 없지만 최상병 건은 아니다. 그리고 장관하고 대통령이 안보에 관한 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에 나왔는데 말씀하신 그 통화들 거기에 대한 입장도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나와야 되는데 아마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요? 아니 그럼 장관하고 통화하는 거는 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개인 폰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통화도 개인 폰으로 한 건데 국방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개인 폰으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화를 받았던 국방비서관이 바로 국방부의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시군요. 그렇죠. 자, 우리 의원님이 이 진상규명 TF 단장이긴 한데 상임위 복지위원장이에요. 맞아요. 이 청문회 못 들어가시죠? 청문회는 이제 법사위원일 그러니까. 경우만 들어가는 거죠. 예, 단장이긴 하지만 이 청문회 참가를 못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청문회에서 어떤 쟁점이 좀 다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전에도 다른 매체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통령이 수차례 뭐 전화를 했다든지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아주 여러 경로로 움직였다라든지 뭐 국방부나 해병대 다 움직였다든지 이런 건 다 드러났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이 사건이 배달렸는지 그 부분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이런 동기를 부여한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움직였다고 가정하면 그 이유 그거를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참석할 거로 보세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국회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리고 안 들어가서 증인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세워두는 거는 또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어떨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냐고. 근데 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최근에 송일종 의원이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벌인 판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들어와 버리면 원구상 관련된 전략가 이게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러면은 증인들은 사실은 일종의 반대 신문 없이 굳이 얘기하자면 법정으로 얘기하면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의 거센 질문 공세만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상황을 그냥 방치하더라도 안 들어올 거다.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당사자가 수사를 받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김태현 진행자도 변호사시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질문 들어오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각각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또는 두 개씩은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증인들이. 예. 그러면은 의원님 예상대로라면 오늘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하고 하면 증인들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반복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 그러나 박정훈 대령 등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아, 박정훈 대령.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 이제 하지 못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다양하고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무기 가장 큰 칼 이거는 결국 그러면 박정훈 대령 입에서 당시 상황들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들 이끌어내는 거 이겁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제 박정훈 대령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출석해 있던 다른 증인들 반대 측 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이종섭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그거를 박정훈 대령의 얘기에 대한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수사 중인 사건이라 뭐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그 얘기는 박정훈 대령이 예를 들면 예미다 폭탄 선언 같은 거 하게 되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물을 타고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증인들이 입을 열 수밖에 없을까 이런 얘기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증인 중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처럼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마음 먹고 나왔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거기 지금 청문회장에 오늘 민주당 공격수로 들어간다면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국민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직접 사적으로 뵌 적은 한 번 정도밖에 불과하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태도가 쫙 일관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보시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청문회 출석 여부를 보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그다음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그다음에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신범철 전 차관. 그다음에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 이 사람들은 아직 미정이거든요. 불출석하겠다 한 사람. 미정인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동행명령장 이런 거 발부할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뭐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필요하다면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모든 수단을 쓰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당연히 뭐 법사위에서 오늘 청문회 출석을 안 한다면 그런 방법도 고민하겠죠. 국정조사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 있던데 맞습니까? 국정조사 요구서 제가 작성해서 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청문회 끝나더라도 국정조사 시작되면 또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런 조사 그렇습니다. 과정들이. 알겠습니다. 차장병 특검법 요거 지금 다시 본회의 올리실 거잖아요. 네, 오늘 전체회의 올라가고 법사위 전체회의.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입법 청문회가 오늘 진행되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21대 때로 올라왔을 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야 이거는 사실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거부권 행사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완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겠어요? 이러면 대통령실에서 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추천권이 완전히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내세웠던
그 거부 사유를 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독식. 예. 민주당이 독식 안 하잖아요. 아, 의원님, 근데 민주당의 독식이란 얘기는 국민의힘에게도 추천권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였을 건데. 그럼 법무부가 이번에는 좀 다른 이유를 대겠죠. 국민의힘도 껴줘 이러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참 답답한 게 김태현 진행자도 뭐 지금 얘기하시면서 계속 언급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다만 뭐 그 내용은 모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인데 예.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는 게 맞아요? 검사 누가 할지? 예.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건 수사받는 일종의 이해 충돌이 있다 이런 아니 의미세요? 수사받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한테 수사받을지 결정하겠다는 논리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자꾸 거부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지금 막 비웃으셨지만 조국 혁신당도 비우는 그렇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일 비웃음을 받아야 될 거는 네. 수사받아야 될 대상이 자기가 수사 기관을 선정하겠다. 수사 검사를 내가 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웃음 엄청 받아야 될 태도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러면은 이거요.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로 보세요? 솔직히 받을 거로 보세요? 하겠죠. 거부권? 예. 자 그러면 아주 넓게 거부권의 대상 범위를 설정했잖아요. 예.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여야 합의 안 하면 거부권. 예. 이것도 국회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당이 모든 입법의 내용과 입법 대상을 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재의결 절차입니다. 네. 그러면은 필요한 표수가 21대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요. 8표만 네.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이탈표를 확보하면 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어떤 전략과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뭐 이제 지난번에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1대 말미에는 좀 조직적으로 하진 못했어요. 뭐 저나 뭐 한두 명의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했었던 건데 예. 이번에는 좀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민주당에서. 예. 예.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예. 예. 누구 설득하면 될 것이다라는 타겟도 정해놨습니까? 그런 건 뭐 아직. 아니 왜냐하면 이미 저 최상병 특검법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은 뭐 당연히 뭔가 설득을 해야 될 분들일 텐데요. 예. 뭐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요게 이제 요 특검법의 핵심인데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도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는 의혹. 내가 좀 제보를 받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하셨는데 뭐 이거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제보가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은 하고 있고 제보라는 건 아시다시피 확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뭔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다만 저는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하여튼 뭐 조금 넓게 봐주세요. 아 그러면은 현직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전직 의원이라든지 뭐 정치권 관계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근데 진행자님 제가 제보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 과정 중이시다. 제가 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물어보죠. 네네네. 이재명 대표 그러면 오늘 이제 사퇴한다던데 연임하는 거죠? 연임하시는 것으로 마음은 정하신 것 같은데 오늘 사퇴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뭐 21일이라고 이제 저 일부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 바로 아마 당 대변인이 그렇진 않다라고 부정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연임은 하실 것 같은데 예. 뭐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일자 이런 거는 예. 모르겠는데요. 예. 어제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연임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다. 이게 대선 후보로서 최선의 선택이 되겠냐 이런 지적, 이런 일종의 걱정인가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의원님은 이제 고민정 의원님대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예. 잘하시면 좋죠. 잘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연임에서 잘하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이 정도 거대한 야당을 이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이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는 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당대표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연임하시는 게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보니까 저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요. 어제 민주당 심야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 시점을 이야기 안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강민구 최고위원이 저 이재명 대표에게 최고위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90도로 인산. 예, 그 사진에 보도돼서 좀 언론에 좀 비판이 있으니까 어제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신 것 같고요. 예. 네.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아마 본인이 대표한테 미안할 거예요. 지금은 대표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 괜히 대표한테 별로 안 좋은 그가 한 것 같아서 미안할 것 같고 하여튼 사석에서 저도 뭐 보도론 접했는데 예. 대표가 좀 주의를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사석에서 예. 예. 그 얘기는 그렇게 과하게 이재명 대표를 일종의 뭐 띄워주고 받드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모르겠어요. 사석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예. 있어서 제가 예.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의원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 언론에서 막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일극체제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강민구 최고위원 개인의 어떤 스타일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하여튼 뭐 많이 고마웠겠죠. 근데 과유불급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